위험물선 업기사 2025년 제3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60문항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끓는 점은 분자와 분자 사이를 붙잡는 인력이 강할수록 높아집니다. 전기융성도를 보면 수소는 2.2로 낮고 플루오린은 4.0으로 가장 높은데, 이렇게 전기융성도 차이가 큰 두 원소가 결합하며 분자 사이에 매우 강한 수소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플루오린 화수소는 분자량이 작은데도 이 인력을 끊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끓는 점이 유난히 높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기체 문제는 보일의 법칙과 달톤의 분압 법칙을 이어서 풀면 됩니다. 먼저 각 기체가 5리터 용기로 옮겨졌을 때의 부분 압력을 보일의 법칙으로 구합니다. 이제 달톤의 법칙으로 부분 압력을 더하면 전체 압력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결합력의 세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원자와 원자가 전자를 직접 공유하는 공유결합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수소결합, 가장 약한 것이 반데르발스 결합입니다. 수소결합은 영구적인 전기적 인력에 기반하지만 반데르발스 결합은 순간적으로 생기는 임시적인 전하치우침에 의존하기 때문에 훨씬 약합니다. 원자 사이의 결합이 분자 사이의 결합보다 세다고 정리하시고 공유결합, 수소결합, 반데르발스 결합 순서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분자 구조는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개수로 결정됩니다. 산불화붕소는 중심 원자 붕소에 플루오린 3개가 결합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므로 평면 정삼각형 구조입니다. 반면 암모니아는 질소에 수소 3개가 붙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일상 있어서 이 전자쌍이 자리를 차지하며 삼각볼, 즉 삼각피라미드형이 됩니다. 같은 3개 결합이라도 비공유 전자쌍 유무로 모양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며 답은 2번입니다. 최대각 전자 배치가 NS2제곱 MP 5제곱인 것은 17조 카노젠족 원소입니다. 같은 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 수가 같아 전자 구조가 같습니다. 플루오린, 염소, 아이오딘은 모두 하로젠족이지만 세레늄은 원자 번호 34의 16족 산소족 원소로 최외각 배치가 NS2제곱 MP 4제곱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이 족, 가로줄이 주기입니다. 같은 족의 원소들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인 원자가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서로 비슷합니다. 반면 주기가 같거나 원자 번호가 이웃한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 수가 제각각이라 성질이 비슷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똑같이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것도 같은 일촉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시 문제입니다. 발연황산은 이름 그대로 염기를 내는 황산입니다. 산산화황을 진한 황산을 흡수시킨 고농도 황산으로 공기 중에서 흉이 연기처럼 피어올라 발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번처럼 농도만 높은 것은 진한 황산일 뿐이고 산산화황을 황산에 흡수시킨 것이 발연황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염의 가수분해는 염에서 나온 이온이 물과 반응해 수소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을 내뿜는 현상입니다. 약산이나 약염기에서 온 이온이 있어야 일어나지요. 염화나트륨은 강산인 염산과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이 중화되어 생긴 염이라 물에 녹아도 이온이 그대로 흩어질 뿐 가수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중성을 유지합니다. 반면 염화암모늄은 산성, 아세트산나트륨은 염기성을 띱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pH는 0에서 14까지의 적도로 7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알칼리성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알칼리성이 강해집니다. 보기에서 pH1과 pH6은 산성이고 pH8과 pH13은 알칼리성입니다. 그중 값이 가장 큰 pH13이 알칼리성이 가장 큽니다. pH가 1 커질 때마다 수소이온 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 순수한 결정을 얻는 재결정 문제입니다. 질산칼륨은 온도가 내려가면 용해도가 크게 줄어들므로 뜨거운 포화용액을 만든 뒤 서서히 식히면 주성분인 질산칼륨만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소량의 염화나트륨은 온도가 변해도 용해도 차이가 작아 용액 속에 그대로 남으니 결정만 걸러내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용해도 곱 계산 문제입니다. 먼저 그램/리터 단위의 용해도를 몰 용해도로 바꿉니다. 염화은의 화학식량은 108 더하기 35.5는 143.5입니다. 염화은이 녹으면 은이온과 염소이온과 1대1로 나오므로 두 이온의 농도는 몰 용해도와 같고 그 곱이 용해도 곱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노르말 농도는 용액 1리터수를 들어있는 방향수를 뜻합니다. 황산은 수소 이온을 2개 내놓으니까
산이므로 일당량이 분자량의 절반인 49g입니다. 당량 개념만 잡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기분해 문제는 전자 몰수부터 잡습니다. 물이 분해되어 산소 2몰이 나오려면 전자 3몰, 즉 4패러데이의 전기량이 필요합니다. 전기량을 4분의 1만 흘려주었으니 산소도 4분의 1몰만 생깁니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1몰은 22.4리터이니 5.6리터가 되지요. 답은 1번입니다. 반응이 정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려면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며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이 환원되어야 합니다. 아연은 낮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므로 1번에서 아연이 산화되어 이온으로 녹고 납이온은 환원되어 금속으로 섭출되는 정반응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이온화 경향이 반대여서 역방향 반응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포와 탄화수소는 탄소 사이의 결합이 모두 단일 결합인 탄화수소로 알케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프로페인은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알케인이므로 포와 탄화수소입니다. 에틸렌은 이중결합, 아세틸렌은 삼중결합을 가진 불포화 탄화수소이고 톨루에는 벤젠고리를 가진 방향족 탄화수소라 포화 탄화수소가 아니지요. 답은 3번입니다. 유기화 합물 몇몇은 탄소수, 결합 종류, 위치 번호 순서로 따져갑니다. 탄소가 니 개인이 어가는 뷰트이고 이중결합이 있으니 전미사는 N이 됩니다. 이중결합이 일반 탄소에서 시작함으로 위치 번호는 1이고 치환기가 없으니 별도의 접두사는 필요 없습니다. 부차 읽으면 1뷰텐이 되지요. 답은 1번입니다. 1차 알코올은 산화되면 알데하이드를 거쳐 카복실산이 되고 2차 알코올은 산화되면 케톤이 됩니다. 알데하이드는 환원성이 있어 은거울 반응을 하지만 케톤은 환원성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2차 알코올에서 얻어지고 환원성이 없는 물질은 페톤인 아세톤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알코올이나 에터여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금속이 열과 전기를 잘 전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전자 때문입니다. 금속 내부에는 양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사이를 수많은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이 자유전자들이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원자 반지름이나 비중, 이온화 에너지는 전도성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카보런덤은 탄화기소의 상품명입니다. 모래의 주성분인 이산화기소를 전기로 해서 탄소와 함께 높은 온도로 용융화학시키면 규소와 탄소가 결합해 얻어지는데 다이아몬드에 버금갈 만큼 단단해서 연마제나 내화제로 널리 쓰입니다. 참고로 카바이드는 탄화칼슘이라 원료와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알파선은 헬륨 원자액이라 양전화, 베타선은 전자라 음전화를 띠므로 전기장 속에서 서로 반대쪽으로 휘어집니다. 반면 감마선은 전하가 없는 전자기파라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곱게 나아갑니다. 알파는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는 전하 없으므로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 일반적으로 착화가 쉽고 연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분말 형태라 되면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 더욱 빠르게 연소합니다. 산소를 함유하여 자신은 환원되고 다른 물질을 선화시키는 것은 탄화성인 제1류의 특징이며 제1류는 연소열이 커서 질식소화도 효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주수소화가 부적절한 위험물은 물과 반응해 산소나 야가연성 가스를 내놓는 물질입니다. 과산화리튬에라이 두오2는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로 물과 만나면 수산화리튬과 함께 산소를 발생시켜 불을 오히려 피웁니다. 그래서 물 대신 마른 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해야 합니다. 나머지 질산메틸, 질산메틸, 염소산 칼륨, 정린 피냇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기과산화물에는 물금지 꼭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과산화칼륨의 반응 생성물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과산화칼륨은 가열하여 열분해도 산소, 물과 반응해도 산소, 이산화탄소와 반응해도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염산과 반응할 때 많은 산소가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염산과의 반응입니다. 제1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의 반응은 시험단골이니 말의 반응식을 눈에 익혀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라 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고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을 발생시킵니다. 발생하는 기체는 서로 다르지만 수소도 아세틸렌도 모두 가연성 가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는 3번이 옳습니다.
연소 생성물도 지정 수량도 서로 다르고 물로 소화하면 오히려 화재를 키우니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립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시험 출제가 매우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연 발화 조건 미 가지를 숙지하시는데 신기하게 주위 습도가 높아도 자연 발화가 잘 됩니다. 이는 수분이 발열 반응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산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특정 물질에만 적용되는 사례이긴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산화제이면서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산화제는 환원성 물질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해 폭발할 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환원성 물질로 중화해 소화하겠다는 것은 불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물의 잔류가 다량의 물이나 분무주소, 마른 모래로 소화하는 것이 옳습니다. 틀린 소화 방법은 2번입니다. BLEV는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을 뜻합니다. 탱크에 저장된 액화가스가 외부 화재로 가열되면 내부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고 탱크가 파괴되는 순간 액체가 탱커번에 기화하면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현상이지요. 1번, 3번, 4번은 기름 탱크에서 일어나는 보일오버나 슬로우보거 현상이라 BLEV 설명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장 옳은 설명은 2번입니다. 화재의 분류별 표시 색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A급 일반 화재는 백색, B급 유리 화재는 황색, C급 전기 화재는 청색, D급 금속 화재는 무색 또는 흑색으로 표시합니다. 보기에서 유리 화재를 황색으로 옳게 짝지은 1번이 정답입니다. 전기 화재는 청색이므로 황색이나 백색으로 짝지은 보기는 틀리지요. 백, 황, 청, 흑 순서로 리듬을 타며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환기산소 농도는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말합니다. 이 값은 모든 물질의 공통인 상수가 아니라 가연물의 종류와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연물질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서술한 사건이 틀린 설명입니다. 질식소화와 냉각소화는 물리적 소화, 연쇄반응 차단은 화학적 소화라는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탄화칼슘은 제석류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인 아세틸렌을 발생시킵니다. 화재 물을 뿌리면 폭발성 가스를 계속 공급하는 셈이 되어 위험성이 오히려 커짐으로 주수 소화를 해서는 안 되고 마른 모래 등으로 지식 소화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한온 121과 한온 1301은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이고 탄산수소 나트륨은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입니다. 반면 브로민산암모늄, 브롬산암모늄은 불안정한 산화성 물질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폭발성 위험물이지요. 그래서 소화약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브롬산암모늄이고 답은 3번입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부착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유온도에 따라 표시온도가 정해집니다. 주유온도가 39도 이상 64도 미만이면 표시온도 79도 이상 121도 미만인 헤드를 써야 하지요. 주유온도가 높은 곳일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열리는 헤드를 달아야 오작동을 막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구간이 5단계로 나뉘니 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불활성가스 소화약제의 성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숫자가 성분을 알려주는데요. IG541은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이고 IG100은 질소 100%, IG55는 질소 50%에 아르곤 50%입니다. IG 뒤의 숫자가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대략적인 비율 순서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IG541은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로 구성되므로 답은 2번입니다. 꼭 암기해 주셔요.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경보설비 설치 대상을 묻는 문항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화재가 났을 때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이동 탱크 저장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 확성장치가 경보 설비에 해당하니 함께 정리해 두시고 지정 수량 10배 이상이라는 기준은 통째로 외워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아세톤은 제사류 위험물 재해석유류 중에서도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입니다. 수용성 액체 화재에 일반 수성막포를 쓰면 아세톤이 포막을 녹여 파괴해 버림으로 질식소화가 되지 않고 포막이 견디는 알코올염포를 써야 합니다. 산화프로필렌의 알코올염포, 이황화탄소의 물, 다이에틸에타의 이산화탄소는 모두 적절한 방법이지요. 아세톤의 수성막포를 쓴다고 한 2번이 소화효과가 가장 떨어집니다. 답은 2번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을 쓰는 설비라 제사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사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라도 살수 기준 면적에 따른 살수밀도 조건을 충족하면 적응성이 인정됩니다. 나머지 보기처럼 초기 화재 진화에 효과가 있고 제오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있으며 제1류 중 알칼리 금속과 산화물에는 적응성이 없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따라서 살수밀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적응성이 없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소환안이 도등급 98의 5개 탱크 저장소 중 지중 탱크나 해상 탱크가 아닌 것에서 인화점 70도 이상의 제장 취급하는 경우를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분 무소화 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항만을 저장, 취급하면 물분 무소화 설비, 그 밖의 것은 고정식 포소화 설비가 원칙입니다. 좌측 해설의 표를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판기 설비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 스퀘어미터마다 1개 이상, 폐기는 800 스퀘어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에 구리만 같은 인화방지망을 답니다.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의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나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하지요. 급기구는 낮게, 환기구는 높게라는 공기 흐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급기구를 높은 곳에 설치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5개 소화전함의 설치 위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5개 소화전함은 방수용 기구를 경납하는 함으로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5개 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하의 장소로서 화재 발생 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보행거리 5m, 숫자만 정확히 암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저압식 저장용기의 압력 경보 장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압력이 너무 올라가도 너무 내려가도 위험하기 때문에 저압 파스칼 이상의 압력 및 2.3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 및 1.9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용기의 자동 냉동기는 내부 온도를 영하 20도 이상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합니다. 2.3 이상 1.9 이하 두 숫자를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과산 하나트륨은 제1위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로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물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다량의 산소와 열을 한꺼번에 내놓기 때문에 화재와 폭발 위험이 매우 큽니다. 같은 무기과산화물인 과산화바륨보다 반응이 훨씬 격렬하고 과산화수소나 과형수산 나트륨은 물과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소요 단위는 위험물의 경우 지정 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봅니다. 가솔린은 제사류 제해석유류 비수용성이라 지정 수량이 200리터이므로 200리터의 10배인 2000리터가 1소요 단위가 되지요. 저장량이 마침 2000리터이므로 소요 단위는 1단위입니다.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 구조이면 연면적 100스퀘어미터가 1단위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지정 수량 배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장 수량을 지정 수량으로 나눈 배수를 모두 더하면 됩니다. 지정 수량은 무기과산화물 50kg, 질산염류 300kg, 바이크롬륨 산염류 1000kg입니다. 지정 수량 배수 계산은 매회 나오는 단골 문제이니 제1위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값으로 산정합니다. 내용적은 탱크 내부를 가득 채웠을 때의 총 부피이고 공간 용적은 화재나 팽창에 대비해 일부러 비워두는 용적입니다. 즉 실제로 위험물을 채울 수 있는 부분만 용량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탱크의 공간 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옥내 저장소에서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 기준 문제입니다. 기본은 3m를 촉구할 수 없지만 제사류 위험물 중 제삼석유류와 제사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수납하는 용기는 4m까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는 6m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제삼석유류만을 수납하는 용기이니 최대 4m, 답은 2번입니다. 기본 3m, 제3, 제사석유류와 동식물유류는 4m, 기계 하역 용기는 6m, 이 세 숫자를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운반시 혼재 기준은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혼재 가능한 조합은 제2류와 제6류, 제1류와 제4류와 제5류, 제3류와 제4류입니다. 보기를 유별로 바꿔보면
1번은 과산화나트륨과 과염소산이라 혼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1류, 6류와 사료처럼 금지 조합이지요. 423, 524, 615 외워두셔요. 답은 1번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흑색 바탕에 황색의 관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 색 조합을 헷갈리지 마셔요. 답은 2번입니다.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분서도장 작업은 마마상 유효한 격벽된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담금질 또는 열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실시할 것,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할을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규격 용기를 사용하라는 것은 운반이나 저장 촉 기준이지 소비에 관한 기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격 꽂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한 3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용류 위험물 중 빛에 의해 분해되는 대표 물질은 질산입니다. 질산은 햇빛을 받으면 분해되어 적갈색 유독기체인 이산화질소를 내는데 이것이 바로 갈색 염기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질산은 빛이 차단되는 갈색병에 보관해야 합니다. 황산과 염산은 제용류 위험물이 아니고 과산화수소는 제용류이지만 분해해도 물과 산소만 내므로 갈색 염기와는 무관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TNT, 즉 타라이나이트로톨루에는 제오르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폭발 생성물은 분자를 이루는 원소에서 나오는데요. TNT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환이 전혀 없습니다. 환이 없으니 이산화황은 절대 생성될 수 없겠지요. 일산화탄소, 질소, 수소는 모두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과산화벤조일은 벤조일 퍼옥사이드라고도 부르는 제오류 위험물 유기과 산화물로 3원에서 100회전의 고체입니다.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는 산화성 물질이라 가열이나 충격, 마찰을 받으면 폭발할 위험이 크고 건조할수록 더 위험해서 물이나 희석제를 첨가해 폭발성을 낮춰 보관합니다. 따라서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환원성 물질이라고 반대로 서술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동식물유리는 아이오딘 값에 따라 건성류, 불건성류로 나뉘며 아이오딘 값이 큰 건성류일수록 공기 중에서 산화가 잘 일어납니다. 건성류인 아마인유가 헝겊이나 종이 같은 섬유에 스며들면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 산화가 빨라지고 그 산화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면서 자연 발화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니 섬유에 흡수되어 있으면 안전하다는 설명은 정반대로 잘못된 취급 방법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아밀알코올의 성질을 묻는 문제입니다. 아밀알코올은 무색이고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액체이며 분자량은 약 88입니다. 포화지방족 알코올로 8가지 이성체를 가지지요. 이러한 성질과 달리 청색이고 무취라고 서술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색과 냄새를 뒤집어낸 함정이니 무색이면서 자극적인 냄새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이에틸에터는 오래 저장하면 폭발성 과산화물이 생길 수 있어 과산화물 검출이 중요합니다. 검출 시약은 10%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인데요. 과산화물이 있으면 산화제로 작용해 아이오딘화 이온을 아이오딘으로 산화시키고 이때 생성된 아이오딘이 용액을 황색으로 물들입니다.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의 황색 이짝을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인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인 금수성 물질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슘과 함께 맹독성이면서 가연성인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물과의 접촉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인화칼슘, 인화알루미늄 같은 인화물은 물과 만나면 포스핀이 나온다고 묶어서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환이 연소하면 이산화황, 곧 아황산가스가 생성됩니다. 이산화황은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의 유독가스로 흡입하면 호흡기 전만을 자극해 기관지 질환을 일으키고 대기 중에서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입니다. 청정가스와는 거리가 멉니다. 황화수소는 황의 연소 생성물이 아니라 황화물이 분해될 때 나오는 기체이므로 보기에서 걸러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마그네슘분은 제1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이면서 대표적인 금수성 물질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시키고 많은 열까지 내기 때문에 분진을 막겠다고 수분을 포함시켜 저장하면 오히려 매우 위험합니다. 금속분 계열은 물을 철저히 피해서 저장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4번입니다. 질산칼륨은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로 질산염류에 속합니다. 비중은 약 2.1로 물보다 무겁고 녹는 점은 약 339도이며
가열하면 열분해 하여 산소를 방출합니다. 흑색 화약의 원료로도 유명하지요. 이러한 기본 성질과 달리 비중이 약 1000리, 녹는 점이 약 200도라고 서술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로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과 함께 산소를 발생시키며 발열합니다. 수소가 아니라 산소가 나온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별 보호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황화탄소는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아 물속에 저장하는데 알코올은 이황화탄소와 잘 섞이는 데다 인화 위험만 높아지므로 보호액으로 쓸 수 없습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등유 속에, 황리는 물 속에, 나이트로셀룰로스는 알코올로 승면시켜 저장하지요. 이황화탄소의 보호액을 알코올이라 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상으로 위험물 산업기사 2025년 제3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